자, 그럼 고려 초기를 지도를 잠깐 보시면 보자. 고려가 있고 발해 맞잖아. 원래 신라 발해 남북국 시대였잖아. 한때 발해가 있었지. 오케이? 중국은 당이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거란요. 근데 발해가 멸망하는 과정 봤지? 얘가 쳐들어온 거잖아. 거란이 멸망했던 거 기억나? 발해가 멸망했고. 맞지? 당나라도 멸망했고. 중국이 혼란이 왔다니까. 다시 통일한 건 누구라고요? 송. 확인했어? 이렇게 기본 깔고 시작하잖아. 여기서 사이가 제일 더러운 건 누구야? 거란과 송이야. 왜? 여기서 우리가 진짜 착각하면 안 돼. 이 북방에 있는 이런 애들이 노리는 건 우리야 중국이야. 걔들은 우리가 관심이 없어. 진짜 사람들이 착각해. 우리 아니야. 얘는 관심 딱 얘만 패는 거야. 맞아? 그럼 고려는 어느 관점에서 보겠어? 자기가 여기를 편하게 치기 위해서 얘가 후방에서 공격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편 묶으면 얘가 머리 터진단 말이야. 제대로 칠 수가 없잖아. 맞지? 편하게 때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라는 고려한테 잘해, 잘 못해. 잘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해. 처음부터 난 넌 너무 좋아라고 말해. 그래서 선물로 보낸다니까. 알아? 그게 그 유명한 낙타 50마리야. 태조 때 그 낙타 50마리가 와. 태조가 어때? 거란 시로야. 그래서 그 낙타 50마리를 만북이라는 다리 밑에 묶어놓고 밥 안 줘. 아니 낙타가 잘못 온 게 아니잖아. 낙타를 보래. 낙타가 다 굶어 죽어. 그게 유명한 만북의 사건이야. 고려의 강경적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거란도 어떤 생각이 들겠어? 고려는 해결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고려를 쳐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유명한 고려의 거란에 대한 3차 침략, 고려 거란 전쟁을 보는 거야. 그래서 고려 거란 전쟁을 보는 거거든. 그래서 고려도 고려 초부터 지가 한 짓 때문에 알아. 거란 쳐들어오겠다. 준비하고 있어 실제로. 그 모습 보는 거고요. 자, 하자면 시간이 흘러서 이 거란에 여진이 뜨기 시작한다. 여진이 나중에 나라도 세운다. 그게 바로 금나라야. 이 여진 전에 들었지? 이게 원래 말갈이야. 얘 나라 세워 금나라를 세워요. 맞아? 그럼 금나라도 관심은 어디야? 우리가 아니야. 아니야. 먼저 여기서부터 정리를 해야지. 너무 빨라 손까지 가기에는. 얘부터 정리하고 그 날라가. 그리고 누구 쳐들어? 그 다음에 송 쳐들어가는 거야. 송이 어째? 두들겨 맞고 도망가는 거야. 진짜 아작나고. 튀었어. 그래서 여기 이전의 송을 북송이라 본다면 쫓겨간 송을 뭐라는 거야? 남송이라 본 거야. 그리고 이 중원을 금이 차지하는 거야. 얘가 나중에 이렇게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잠깐만. 그래서 우리가 대략 고려 초인은 원래는 거란요를 보는 거야. 그리고 고려 중기쯤가 뭐야? 여진 금을 보는 거야. 그건 알겠지? 이해가요? 이 북방의 변화. 그 과정에 송은 쫓겨서 나중에 남송 시대도 보는 거야. 이해가요? 거기까지 확인해서 고려 전기까지 이야기는 여기가 딱 보면 돼. 됐어? 자, 고려 초기 이제 시작해볼게. 우리 첫 번째 왕 누구 본다고요? 나라를 세운 태조부터 봐요. 태조. 태조 왕건 이야기 보는 거지. 자, 태조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통일했어. 제일 먼저 달려야 할 게 누구야? 민심 달려야 돼. 두 번째 누구 달려야 돼? 호족들 다 통합해야 돼. 건국의 주체잖아. 핵심 딱 두 개야. 백성 잡고 그 다음에 어째 호족 잡고 백성 잡으러 가자. 백성을 대상으로는 첫 번째 이야기가 이거야. 뭐? 읽어봐. 취민유도야. 취민유도 뭔데? 백성한테 세금을 거든 취민할 때는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게 언제 무너졌다는 거야. 그 정도가. 고려가 아니라 언제 신라 하대 때 다 개판됐다는 거잖아. 원래 여러분 민족문서에 봤잖아. 조세는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10분의 1. 그게 다 무너졌던 거야. 누가 대표적인 무너뜨렸겠니? 진성령이지 뭘. 신라 하대 나쁜 건 다 진성령을 몰면 된다니까. 진짜로. 완전히 다. 그래서 어찌 수많은 초족들이 일어났잖아. 각지에서 다 일어난 거야. 못 살겠다고. 가혹한 세금. 무슨 말 알겠지? 그걸 정상화시킨 게 누구야? 태종 왕건이야. 그게 취미야. 10분의 1세 확보고요. 다시 이것도 보는 거야. 빈민구제. 우리가 구율이라 봤지? 흉자 붙은 데 있잖아. 흑창도 보는 거고요. 백성왕 달려가는 거야. 중요한 건 이제 누구도 통합해야 한다고요? 호조. 맞아? 그래서 첫 번째 자기 한 몸을 불살라요. 장가들 미친 듯이 가고요. 알지?
내 한 몸 바쳐서 좋았을까 싫었을까요? 별로 좋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내 한 몸 바쳐서. 그리고 아이고야. 그 밖에 공신들 되게 호족들 공을 세운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토지돼 있어. 뭐 역분전이라고. 보이지? 역에 따라서. 얼마나 공을 세우냐. 역에 따라서 나눠준 거야. 분전한 거야. 그게 역분전이야. 어려운 말 농공행상했다는 이야기지. 공 따지고 상으로 또 토지 쫙 나눠준 거야. 잠깐만. 소유권 줬겠니? 수조권 줬겠니? 잊지 마. 우리 왕은 절대 소유권 주는 게 아니야. 수조권 주는 거야. 가보자. 그리고 어째요? 성씨도 뿌려. 대표님 무슨 성씨 줬겠니? 왕씨죠. 왕씨죠. 왕씨성도 막 뿌리고요. 그래서 어째 유대를 강화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성분정 도는 거야. 이게 말이 좀 어렵지? 토성분정이 뭔지 모르겠지? 토성이 뭘 것 같아? 원래 가지고 있던 성이야. 아니면 정확히 말할게. 이 귀족들은 성을 내려주기도 하는 거야. 아니 두 글자 써. 다들 이름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두 글자를 갈라. 얘가 뭐 평산이다. 갈라. 이름을 산으로 하라는 거야. 앞에 평시를 붙여라는 거야. 성들이 만들어져. 그리고 근데 여기서 토성 본관제 이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이게 왜 호적 정책이냐? 근데 네가 어디에 힘이 세냐라는 거야. 그 지역을 본관이라 정한 거야. 쉽게 말할게. 나 강민성이잖아. 내가 본관이 어딘지 알아? 진주야. 내가 진주방씨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집안이 원래 어디에 힘이 있었다는 거야? 진주 지역에 힘이 있었다는 거야. 맞아. 우리 중시조가 딱 고려시대야. 이때 정해지는 거야. 진주광씨가. 시전은 저 고구려까지 말았는데 아니 내가 보기에는 고려야. 고려 때 이게 중시조, 시조 밑에 중간 제대로 된 시조 나오거든. 그 중시조가 여기야. 그래서 어째? 너는 진주지역에 힘 있는 애지? 그리고 네가 쓰던 강씨를 써. 이게 토성분정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대표적 대부분 성씨들이 이때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지배권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 이해가? 그래서 그 지역을 네가 잘 관리하라는 이야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지만 대신 견책주도 있어요. 호족들 어떤 마음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사신관이라는 거고. 사신관 대호족들을 중앙으로 불러 올렸잖아. 이 지방의 치민이를 중앙으로 불러 올렸어. 그리고 어째 걔들 고난도 줘. 어려우면 뭐 부호장 이하의 고난도 주기도 해. 자, 고난도 줘. 대신 뭔가야? 만약에 얘는 중앙 관리를 근무하잖아. 만약 지방 잘 보고 네가 출신지 잘 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거기서 반란 이름 어때? 연대책임이야. 너 똑같이 주의를 문다야. 이해가? 그게 사신관이야. 그 사신관은 우대와 견제임이 같이 있는지 알겠지? 첫 번째 사신관 임명된 인물이 바로 누구냐? 경순왕이야. 걔 경순왕이 나라를 들어서 고려에 바쳤잖아. 맞지? 그래서 사신관 뭐로 임명된 줄 알아? 경주 사신관 임명된 거야. 얘는 지금 어디 사는데? 개성에 사는데, 송악이 사는데, 개경에 사는데 경주 사신관이야. 야, 경주 지역 일정도 권한을 주면 너 어차피 경주 네가 지배했으니까 권한 준다야. 대신 경주에서 반란 터지면 같이 너도 간다야. 이해가? 그게 사신관이야.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사는 애들은 사신관 임명하고 개경에 사는 애들은 사신관 임명하고 그럼 지방에 눌러진 일이 뭔데? 너 지방 행정하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중소년 지방에 남았다며. 걔들한테는 네 자식 보내시키는 거야. 아버지 땀만 먹으면 아들 목이 날아가는 거야. 그게 이거야. 기인이야. 신라 때 무슨 제도가 있었어? 이거 똑같은 게. 서울로 올려보내서 상자 쓴다겠지. 그게 상수리야. 상수리를 고려시가 바꾼 게 바로 뭐야? 기인이야. 이해가요? 그리고 나라 이름이 뭐? 고려. 어느 나라 계승했다야? 고구려. 맞아? 그럼 고구려 이 땅을 되찾아야겠지. 그래서 북으로야. 그래서 누가 사기가 나쁘게 해서 고려 초에. 거란과 사기가 나쁠 수밖에 없는 거야. 북진 정책이야. 그래서 고구려 예수도도 중요시하는 거야. 고구려 예수도가 어딘데? 그지 평양이지. 그래서 평양을 제2의 수도로 부른 거야. 우리 송화, 개성을 우리가 뭐라 하면 돼? 개경이라 부른다 했잖아. 맞지? 그럼 이제 평양을 뭐라 부른 것 같아? 서경이라 부른 거야. 서쪽 수도라고. 서경을 중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란간을 갈 때까지 낙타 죽은 거야. 우리 불쌍한 낙타들. 그리고 진짜 영토를 넓힌 거야. 영토 확장한 거야. 봐봐. 어떻게 영토 확장? 우리 신라는 영토가 어디야? 요 대동강을 기점으로 대동강. 이게 다 강이잖아. 대동강 기점이야. 요렇게 이어진 거거든. 얘가 그걸 이만큼 늘린 거야. 여기까지. 여기가 무슨 청천강이야. 청천강. 청천강 일대까지 늘린 거야. 국경이 올라가는 게 보이지? 이거. 이게 바로 무슨 정책의 결과야? 북진 정책 결과물이야. 여기 강을 보는 거야. 신라가 삼국통일하면 딱 어디까지? 대동강. 맞아. 고려 와서 강을 하나 더 올라간 거야. 그게 청천강. 고려 때 한 번 더 올라갈 거야. 어느 강까지? 요 압록강까지 올라갈 거거든. 왜냐면 다 강을 경계로 오는 거야. 내가 말했지? 우리가 방어에 가장 유리한 게 뭐라겠어? 강이라겠어. 미리 말할게.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왔을 때 강을 경계에 싸우는 게 제일 좋아. 성벽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강을 건너 도하작전이 제일 무서운 거야. 실제로 도하작전이 제일 어려워. 이 건널 때 제일 위험하고 그래서 다 죽이는 거야. 왜? 그래서 살 수도 있지. 또 어디서 죽인 거야? 청천강에서 강에서 죽이는 거야. 우리 유명한 이제 고려시대 뭐 귀주대첩 볼 때 귀주대 어디가? 그것도 청천강 강에서 죽이는 거야. 도하작전이 세상에 제일 무섭고 어려운 거야. 그래서 모든 경계는 다 뭐야? 강을 경계로 해야. 그러니까 신라가 강을 경계, 대동강 경계로 영토를 가졌던 거고 고려는 올라서 강까지 간 거야. 그게 청천강이야. 나중에 고려 좀 더 가면 중기쯤에 압록강도 확보하고 조선가서는 두만강도 확보하고 그래서 다 막아내는 거야. 무조건 강을 경계로 해야. 근대 이전의 국가들은 강을 경계로 해서 뭐? 외적을 막아내는 거고. 이렇게 영토도 확장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자. 이제 죽으려니까 걱정이 많이 되지. 걱정이 많이 되는 걸 참 나라를 세웠는데 그래서 신하들한테 니들 잘해라. 내 새끼들한테 잘해라 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뭔데요? 정계나 개병요사는 글도 남기고요. 잘해라. 그리고 왕들한테 말해야겠지. 새끼들한테도 잘해라. 그게 유명 훈요 10조야. 10가지 글을 남긴 거야. 니들 잘해라. 이게 태조 이야기야. 이해가요? 태조는 그렇게 백성의 마음도 얻고 호족도 통합하고 우대도 오지 마. 이게 잘 돼 있지만 현재책도 다 세운 거고요. 맞지? 그리고 영토도 하고 북진도 한 거고요. 그리고 후대이랑 글도 남긴 거야. 그게 태조 이야기. 이해가? 문제는 태조의 제일 취약점이 뭘 것 같아? 온몸을 불살랐다니까. 이게 문제야. 질문. 우리나라 왕 가운데 부인의 수가 제일 많은 사람. 넘버원이 누군데? 그럼 태조 왕건이지. 맞아. 의장 이러면 죽는 거야. 내가 말했지 삼천궁장은 처음부터 거짓말이라고 했잖아. 절대 삼천궁장 죽을 수가 없다. 낙하원 가보면 죽는 게 불가능해. 3,000명이 죽는 게. 말도 안 돼 뻥이고요. 그건 궁녀고 이 사람 실제 혼인했던 진짜 자기 부인만 29. 정식 혼례를 치렀던 자기 부인만 29. 온몸을 불살랐잖아. 잠깐만. 그래서 여러분 아들의 숫자가 넘버원 누구? 태조 왕건. 맞지? 얼마? 25. 아들만. 딸 빼고. 문제는 이 아들들이 문제지. 25이니까 여러분 엄마가 다 달라. 엄마가 다 다르잖아. 그럼 뭐가 다르겠니? 외할아버지 외삼촌이 달라. 그 외할아버지 외삼촌이 다르고 근데 호족이잖아. 전부 다 꿈이 뭐겠어? 그럼 내 외손자를 아니 내 조카를 뭐 왕으로 만드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왕권이 안정이야 불안정이야?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 우리는 왕권의 불안정을 보는 거야. 해종 때 발생한 무슨 왕귀의 난도 있고요. 이걸 진압해 종종 여기까지도 왕권이 불안정했던 거야. 얘가 그래서 얘는 한때 서경으로 갈 생각도 해봤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아무튼 왕권이 굉장히 불안정했다야. 그리고 이 아들 고민 생긴 거야. 아빠 사고 쳤잖아. 거란가 갈 때까지 갔지. 곧 올 것 같지? 곧 온다. 다 느끼고 있었어 실제로. 그래서 어째? 광군 군대도 광군은 뭘 대비한 거야? 거란을 대비한 거야. 이 군대들이 어디를 대비한지 꼭 잊지 말아야 돼. 얘는 거란을 대비했다. 광군도 조직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때까지 왕권이 안정이야 불안정이야? 굉장히 불안정했다야. 맞아? 그 과정이 등장한 게 바로 누구야? 광종이야. 그럼 광종은 뭐 해야겠니? 왕권을
강화시켜, 안정시켜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누굴 잡아야겠니? 호족을 잡아야, 아직 귀족 안 돼. 호족을 잡아야지. 맞지? 호족을 잡아야지 어째 왕권이 안정될 거 아니야. 그럼 호족 기반들 무너뜨린다? 첫 번째가 이거야. 왕권 강화에서. 무슨 법? 노비왕권. 여러분 노비왕권법이 뭔데? 억울하게 노비된 자. 뭐로 만들어가요? 일반 백성을 만들어줘. 평민을 만들어준다야. 여러분 노비가 뭔데? 호족이 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기반이지. 왜? 노비를 무장시키면 뭐야? 내 사병이잖아. 맞지? 노비를 이해시키면 내 경제적 기반이잖아. 그러니까 일반 백성 만들어준대. 이해가? 그럼 호족 기반이 무너질 뿐더러 자 하나만 더 생각하자. 뭐도 안정되겠니? 그렇지. 이제 노비가 일반 백성 양민이 되면 걔들 세금 낼 거 아니야. 나라의 재정도 안정되는 거야. 양수겸장이지. 그게 노비 안건법과 두 번째가 바로 이거야. 무슨 제? 과거제, 과거제. 이제 관리를 누구 안 쓰고 호족의 자식을 쓰는 게 아니라 시험 봐서 뽑아 쓰겠다는 거야. 능력 위주로 가겠다는 거야. 맞아?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야? 호족의 기반을 무너뜨렸던 뭘 강화시킨? 왕권을 강화시킨 이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진짜 잘한 거라니까? 이러고 나니까 정치 질서 쓰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관등도 정비되니까 그걸 보여준 게 바로 뭐야? 공복도 재정하고요. 맞지? 그때 차이도 두는 거고요. 정말 정치가 급격히 안정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끝까지 잘했느냐? 문제는 여기 있어. 난이 발생했어. 여전히 불안했던 거야. 난이 발생해서 이런 거 몰라도 돼. 여러분 준홍 알아? 모르잖아. 왕동 모르잖아. 맞지? 이건 필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뭐가 생긴 거야? 광종이 의심병이 생긴 거야. 불안한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된다야. 의심병이 생겨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죽여. 강화대 왕권을 바탕으로 오케이? 공신들 어마어마하게 죽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광종의 평이 좋을까 나쁠까? 안 좋아. 광종 평이 둘로 나와. 초기에는 어째? 잘했다야. 하지만 또 어느 순간부터 어째? 얘 정말 어지간히 살인마가 됐더라야. 다 죽이더라야. 광종 평이 둘로 쓰일 거거든. 느낌 나지? 그리고 이때 중요한 말이 있어. 여러분, 이제 중국이 정비가 된 거야. 이전까지는 중국이 5대 19 혼란의 시대였어. 이때 중국이 통일된 거야. 당뒤에 뭐 본다겠냐? 그래, 송 보는 거야. 그리고 송과 국교를 맺는 거거든. 그러면 송과 국교를 맺는단 말이야. 우리가 송 아래란 이야기지. 송한테 사대 바치는 거야.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 사대란 말이 나쁜 말 같아? 아니야. 근데 그 책봉이란 말 이상한 말이 아니지. 장수상 때 장수상도 책봉 받았다니까? 그 책봉이 나쁜 의미였어? 아니지. 오히려 쟤를 얽어매는 거야. 맞잖아. 아무도 행동 못하게 만든 게 오히려 책봉 관계였잖아. 동아시아 일반적 외교 관계라니까. 근데 대신 송과 통겸에서 이제 4대가 되니까 문제 뭐겠니? 황제임을 칭할 수가 없는 거야. 송과 밖으로는 왕이라 말하고 얘가 왜 왕이야? 하나 더 볼게. 하지만 안으로는 나 황제인데? 라고 말하는 거야. 안과 밖에 표현이 다른 거야. 실제로. 4대 형식을 취하니까 왕이라 말하지만 안에는 황제 국가였던 거야. 이해가? 개경을 황도라 부르고 서경을 서도라 부르고 맞아? 그래서 흔적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게 뭘 것 같아? 연호다. 연호는 여전히 썼던 거야. 준풍광득 쓴 거야. 하지만 이제 송과 통교니까 그 뒤로는 뭐겠니? 더 이상 이 연호를 쓰기가 힘들어. 아마 연호의 마지막이 광종까지야. 태조때 썼던 연호가 보이지만 이제 연호가 마지막이야. 우리 연호 몇 개 안 봤지? 뭐 봤어? 맨 첫 번째 연호 본 거야. 뭐? 영락, 광개토. 신라도 연호 쓰기 시작했지. 신라 연호 하나 딱 봤다. 언제 봤냐? 법흥 때. 기억나? 그게 권원이야. 그리고 진덕 때 당나라와 외교관이 맺으면 더 이상 연호 못 쓴다겠지. 당 밑으로 가니까. 맞아? 그리고 연호 언제 봤니? 발해는 연호를 미친이 잘 보라겠어. 발해가 우리 민족국의 근거야. 당나라 지방족은 아닌 근거야. 연호라겠어. 잊지마 연호 다 보라겠고. 맞아? 고려초도 연호로 쓴 거야. 근데 그 마지막 연호가 여기로 끝인 거야. 얘가 송과 통교유는 외양 내지 하는 바람에 공개적인 연호 못 쓸 거야. 그리고 이 양반 비난받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불교를 어지간히 지원했어. 기법서 잘 모르더라도 승려나 이름 보고 와. 누구라고요? 균여. 낯설지? 그치? 우리가 고려 승려를 몇 명 볼 거냐면 많이 보면 5명이고 너무 많이 보나?
가장 중요해 보면 2명 보고, 의천진을 보고, 좀 더 많이 보면 4명 보는 거야. 확장해서 보면. 5명이면 원 없이 보는 거고. 근데 초점은 크게 2명 갖고 시작할 거야. 딱 2명 갖고. 조금씩 확장해서 조금씩 더 확인해 줄 텐데, 그 중에 확장명이 들어갈 때 균열이야. 4명 들어갈 때. 아무튼 지금 어렵게 해봤어? 광종가 해봤지? 아무튼 광종 때 뭐가 됐니? 왕권은 안정됐다, 강화됐다, 맞지? 이걸 바탕 나라가 정비되기 시작하는 거야. 나라가 정비된다. 그 모습 잠깐 봐.